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아마도 한 남자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절한 건지 호감이 있는 건지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남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은근히 당신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남자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신중해지는 타입의 남자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두려워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하고 자기가 다가갔다가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심한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호감 표현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스킨십도 시도하고 그런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입의 남자들은 그런 정석적인 행동을 잘 못해요. 대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걸 알아채려면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을 몰래 좋아하는 남자의 태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자기가 먼저 약속을 잡지는 않지만 당신이 제안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이런 남자는 스스로 먼저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먼저 제안한다는 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안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거든요. 거절 자체도 힘들지만 거절당한 후에 어색해지는 관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사이가 편안한데 내가 괜히 뭔가를 시도했다가 이 관계마저 망가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먼저 제안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당신이 먼저 같이 밥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이 남자는 거의 100% 좋다고 대답해요. 아니, 사실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는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걸 당신이 대신 해줬으니까요. 이런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자기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자일수록 먼저 다가가는 걸 어려워해요. 내가 다가가 봤자 상대방이 좋아해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호의를 보여주면 그제야 안심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고 방식인 거죠.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왜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고 나만 먼저 약속 잡아야 하는 건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자가 당신의 제안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슬슬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좋다고 하고 매번 시간을 맞춰주고 매번 즐거운 표정으로 나와준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의 신호예요. 이런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에 몇 번 당신이 먼저 제안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남자도 서서히 자신감이 붙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기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기도 먼저 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이 좀 느릴 수 있지만 이런 타입의 남자는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요. 처음에 신중했던 만큼 관계가 깊어졌을 때의 진정성은 누구보다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두고 싶은 건 이런 남자가 당신의 제안에 응할 때 표정이나 태도를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이 성사됐을 때 남자들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미세한 표정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눈이 반짝거린다거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거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밝아진다거나 하는 변화들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면 그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다정하긴 한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없는 남자의 태도예요. 이런 남자는 평소에 정말 잘해줘요. 힘든 일 있으면 걱정해주고 아프면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무거운 짐 들면 들어주려 하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정함이 나한테만 특별한 건지 아니면 원래 모든 사람한테 이런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분명 나한테 잘해주는 건 맞는데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한테 하는 다정함의 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데 당신한테는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신경 쓴다든지 다른 사람의 부탁은 시간 될 때 해주는데 당신의 부탁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준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려면 정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한번 알아채기 시작하면 이 사람 나한테 특별하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타입의 남자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관계가 편하고 좋은데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어색해지면 이 관계 자체가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옆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남자가 정말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정말 확실한지 상대방도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야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다정하게 대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게 좀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남자의 고백은 정말 무게감이 있어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확인하고 준비한 끝에 나오는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남자의 다정함을 판단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있을 때 이 남자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원래 성격이 다정한 거라면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거라면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표정이 살짝 굳어진다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반응이 보인다면 그 다정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남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이 남자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남자는 계속해서 다정함으로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정함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좋아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물론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은근하게 호감의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준다거나 그 사람과 있을 때
정말 편하다는 느낌을 전해준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이 남자도 용기를 얻어서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일상적인 대화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남자예요. 이런 남자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만나면 이것저것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고 대화 자체는 정말 잘 통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상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고 따로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만나면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의아하죠.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데 왜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안 하는 거지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남자들 중에는 당신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이미 엄청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남자들이 이성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매일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대한의 어프로치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이 남자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감 표현의 기준을 좀 낮춰서 보는 거예요. 보통은 데이트 신청이나 고백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호감의 증거로 보지만 이런 남자한테는 매일 인사를 건다거나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남자와 대화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요즘 새로 생긴 카페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 이 남자가 안 와도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하면서도 그러면 같이 가볼까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지금이 기회다 같이 가자고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순간을 포착했다면 당신이 살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볼까 하고 당신이 먼저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속으로 엄청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이면 이 남자도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남자가 대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공포예요. 만약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그날은 좀 일하고 하면 이 남자는 그걸 완전한 거절로 받아들여요. 단순히 그날 일정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남자 머릿속에서는 역시 나를 싫어하는구나로 변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도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편안한 대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거절당하고 어색해지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까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지금 이 말을 하면 갑작스러울까, 분위기가 안 맞는 건 아닐까, 너무 성급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국 한 번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는데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야기할 건 당신에 관한 것이라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자의 태도예요.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친구가 뭘 했다, 누가 어떻게 됐다 하는 이야기에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워요.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뭔데 괜찮아 하고 바로 물어보고 당신이 어디에 다녀왔다고 하면 거기 어땠어 하고 관심을 보여요. 이런 반응의 차이는 정말 확실한 호감의 신호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자동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남자는 당신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머리를 잘랐거나 새로운 옷을 입었거나 안경을 바꿨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변화도 알아채요. 오늘 뭔가 다른데 머리 잘랐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려면 평소에 그 사람을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무심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걸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이런 남자는 당신의 기분 변화에도 민감해요. 당신이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면 무슨 일 있어 하고 걱정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도 이 남자는 잡아내요. 왜냐하면 항상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으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행동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단체 모임에서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남자가 유독 당신의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걸 보면 정말 확실해지죠. 다른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당신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질문도 하고 더 깊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 남자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당신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시험 걱정된다고 했잖아. 어떻게 됐어? 라든지 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식당 아직도 가고 싶어? 라든지 하는 식으로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중한 호감의 증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선을 피하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이건 정말 클래식한 호감 신호 중 하나인데요. 은근히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으로 당신을 따라가요. 수업 중에도 회의 중에도 모임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당신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엄청 당황해요. 심장이 쿵 하고 뛰면서 반사적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좋아한다는 게 들킬까봐 무서운 거예요. 눈이 마주쳤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게 들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선을 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거죠.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눈이 마주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 급하게 시선을 피하는 건 그만큼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행동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선이 느껴질 때 살짝 고개를 돌려서 그 남자 쪽을 보는 거예요. 만약 정말 당신을 보고 있었다면 눈이 마주치는 순간 황급히 시선을 피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표정 변화도 관찰해 보세요. 살짝 놀라는 표정이 스친다거나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옆 사람한테 말을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색함을 감추려는 행동이 뒤따를 수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보인다면 거의 확실하게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남자는 눈이 마주친 후에 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혹시 눈치챘을까, 내가 너무 뻔히 쳐다보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자세를 바꾼다거나 필요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만큼 당신 앞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지하고 예의 바른 남자일수록 이런 행동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런 남자들은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서 보고 싶지만 너무 오래 보면 불편하게 느낄까봐 스스로 시선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 자체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슬쩍 자리를 피하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이건 정말 미묘하지만 알아채면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적극적인 남자라면 질투를 드러내거나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겠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남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대신 그 상황이 힘들어서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 힘들까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대화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키거든요. 질투심도 들고 열등감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밀려와요.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들키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힘들어지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거죠. 이 남자는 자리를 피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있을 때보다 더 즐거워 보이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어떤 남자들은 아예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차단해버리기도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인데 그만큼 당신에 대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런 남자의 행동을 확인하려면 다른 남자와 대화하고 난 후에 이 남자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아까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혹은 멀리 떨어져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자리를 피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좀 가라앉아 있다거나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이런 남자의 질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있을 때마다 이 남자가 멀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나중에 괜히 그 남자 누구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물어보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궁금한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확실한 질투의 표현이에요. 일곱 번째로 이야기할 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조금씩이라는 단어예요.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나 약한 모습은 더더욱 보여주지 않으려 하죠. 그런데 이런 남자가 당신한테만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당신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동시에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 약점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아무한테나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는 신뢰가 있을 때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특히 자기 과거 이야기나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걸 당신한테 말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라든지 나는 어릴 때 이런 게 힘들었어 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한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예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한 모습까지 포함해서 나라는 사람 전체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이런 타입의 남자는 연애에서도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일단 서로를 충분히 알고 신뢰가 쌓인 후에 연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과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자기 이야기에 잘 반응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렵게 꺼낸 이야기인데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면 이 남자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같은 반응을 해주면 이 남자는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8번째로 이야기할 건 당신 앞에서 어딘가 어색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 남자가 말을 걸어오긴 하는데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말도 좀 더듬고 농담도 어색하고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멀쩡한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되잖아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지 너무 웃기려고 한 건 아닌가 말이 너무 빨랐나 목소리가 떨렸나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더 어색해지는 거죠. 이런 어색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거나 웃음이 부자연스러워진다거나 말 중간에 의미 없는 말을 붙인다거나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는 것처럼 계속 만지작거린다거나 하는 모습들이요. 이런 행동들은 거의 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긴장감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특히 진지하고 이성적인 남자일수록 이런 어색함이 더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런 남자들은 평소에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평소에 차분한 자기와 당신 앞에서 긴장하는 자기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그게 어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어색해한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그만큼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남자의 어색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어색한 분위기를 지적하면 이 남자는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대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 남자도 서서히 긴장이 풀리면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9번째로 이야기할 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이 남자는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공통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요. 당신이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그 가수 좋아해 하고 반응하고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하고 맞장구를 쳐요. 대화 중에 우리 비슷한 점이 많다라든지 우리 잘 맞는 것 같다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이건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공통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이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호감도를 높이려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을 찾는 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기도 해요. 우리 둘 다 이거 좋아하니까 이 이야기를 더 해보자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과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야기하자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핑계로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는 거예요. 또한 이 남자는 공통점을 통해서 안심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어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으면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맞을까봐 불안한데 공통점이 많으면 우리 잘 맞는구나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와의 대화에서는 당신도 적극적으로 공통점에 반응해주면 좋아요. 정말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우리 진짜 비슷하다 같은 반응을 해주면 이 남자는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까지 당신을 몰래 좋아하는 남자의 9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기가 먼저 약속을 잡지는 않지만 당신이 제안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 것 다정하긴 한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없는 것,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당신에 관한 것이라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선을 피하는 것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당신 앞에서 어딘가 어색한 것 그리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9가지예요. 이런 남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연애의 기준을 좀 낮춰서 보는 거예요. 보통의 연애에서는 적극적인 데이트 신청이나 확실한 고백이 호감의 기준이 되지만 이런 남자한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남자의 호감 표현은 아주 미묘하고 조용해서 일반적인 잣대로는 놓치기 쉽거든요. 대신 작은 다정함이나 사소한 관심에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보세요. 그 안에 이 남자의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면 당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는 스스로 움직이기를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주면 훨씬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 남자가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살짝 용기를 주는 정도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있으면 편하다 같은 말을 해준다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작은 행동들이 이 남자한테는 엄청난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남자의 태도가 보인다고 해서 100% 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고 확신하지는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난다면 호감의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직접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신호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겠죠. 이 남자의 마음을 읽는 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하나의 조각만 봐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 조각을 모아서 맞춰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9가지 태도가 바로 그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성적인 남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사실 이런 남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심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가 안 좋은 결과를 겪은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방어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연애에서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방법,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완벽한 순간이란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많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할까,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이런 걱정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이런 배려가 지나치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남자의 행동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남자가 다가오지 않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아서 잘못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 남자한테 다가가고 싶다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 다가가도 거절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심이 돼야 이 남자도 비로소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는 작은 호의의 신호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소라든지 관심이라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남자한테는 너한테 다가와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남자와의 관계는 좀 천천히 진행될 수 있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관계의 기반이 정말 탄탄해질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은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남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당신한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실제 생활에서 이런 남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직장이나 학교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매일 만나는 환경에서 이런 남자는 아침마다 당신한테 인사를 건넬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매일 빠짐없이 인사를 건넨다는 건 그만큼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인데 당신한테는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또 이런 남자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거나 뭔가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도 모르게 슬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별것 아니야 라고 넘어가요? 이건 평소에 당신을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아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체 모임에서의 행동도 주목해 볼 만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남자는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대놓고 옆에 앉지는 못해도 한두 자리 건너서 앉는다거나 당신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거나 하는 미묘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당신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다거나 당신이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메신저나 문자에서의 행동도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런 남자는 먼저 연락하기를 어려워하지만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이 꽤 빠르게 와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해요. 단답으로 끝내지 않고 질문을 던진다거나 새로운 화제를 꺼낸다거나 해서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당신과 더 오래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약 관심이 없다면 적당히 답장하고 대화를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의 신호예요. 또한 이런 남자가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도 잘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재미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한다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별 이유 없이 문득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났어 같은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이건 정말 큰 호감의 신호예요.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당신을 떠올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이성적인 남자와 실제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편안한 분위기에서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보다 둘만 있을 때 훨씬 자연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면 긴장이 덜하고 좀 더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커피 한 잔 하러 가자든지 점심 같이 먹자든지 하는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하면 돼요. 이때 데이트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시간 보내는 느낌으로 제안하는 게 좋아요. 이 남자가 부담 느끼지 않게요. 두 번째로는 당신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호감의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이 남자도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자기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일종의 호혜성의 원리예요. 상대방이 먼저 솔직해지면 나도 솔직해지고 싶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남자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당신의 진심 어린 칭찬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칭찬은 이런 남자한테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놀리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오늘 발표 진짜 잘했더라 라든지 그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 남자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남자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있는 걸 보면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당신이 대화 중에 다른 남자 이야기를 자주 하면 이 남자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일부러 질투시키려고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는 전략도 있지만 이런 타입의 남자한테는 그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질투보다 포기를 먼저 선택하는 타입이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조급하게 답을 요구하거나 빨리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면 이 남자는 압박감을 느끼고 오히려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까워지는 과정을 즐기세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발전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혹시 이런 상황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가끔 이런 남자의 행동이 그냥 친절한 건지 아니면 정말 호감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의 행동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다정하게 대해줬다고 바로 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특정 상황에서만 다정하고 다른 때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호감보다는 상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기준은 독점성이에요. 이 남자의 다정함이 당신한테만 특별한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유독 당신한테만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친절하다면 그건 그냥 성격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은 노력의 정도예요. 이 남자가 당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준다거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같이 해준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호감에서 비롯된 노력이에요. 네 번째 기준은 미래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 남자가 대화 중에 나중에 같이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든지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보자 같은 미래지향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과의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라면 굳이 미래에 함께할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다섯 번째 기준은 당신의 부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당신이 며칠간 연락을 안 하거나 모임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요즘 안 보이던데 괜찮아 하고 먼저 연락이 온다면 이건 당신이 없을 때 이 남자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면 당신이 없어도 별 느낌이 없을 테니까요. 이런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남자의 호감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참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충분해요. 그럼 이런 이성적인 남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사교적이고 활발하지는 않지만 내면은 정말 풍부해요. 감정도 깊고 생각도 많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섬세해요. 다만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게 서툴 뿐이에요. 이런 남자와 깊이 사귀어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거나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는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남자들은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쉽게 시작하지 않는 만큼 한번 시작하면 정말 진지하게 임해요. 가볍게 만났다 헤어지는 연애가 아니라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일단 관계가 시작되면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한 말은 지키려고 하고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이건 그만큼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런 남자가 당신과 한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남자 은근히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일반적인 연애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을 읽으려면 좀 더 세심한 눈으로 관찰해야 해요. 당신이 제안하면 항상 응해주는 모습 다정하지만 결정적 한마디가 없는 모습 대화는 잘하면서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당신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피하는 모습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멀어지는 모습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 당신 앞에서 유독 어색해지는 모습 그리고 공통점을 열심히 찾는 모습 이 모든 게 이 남자가 보내는 조용한 사랑의 신호예요.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이해해주면 이 남자도 언젠가 용기를 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애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표현해요. 그 어떤 방식이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옆에 이런 남자가 있다면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분명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남자들의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된 뿌리가 있어요. 바로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관계마저 잃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당신 곁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정말 깊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냥 가볍게 좋아하는 거였다면 거절당해도 별 상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깊이 좋아하니까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해주면 이 남자의 애매한 행동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큰 관심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움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애틋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당신 곁에 이런 남자가 있지는 않은지요? 매번 당신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 다정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 대화할 때 유독 당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사람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사람 당신 앞에서만 어색해지는 사람 공통점을 열심히 찾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당신을 향한 큰 마음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볍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울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신중하고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건 그만큼 당신이 이 남자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연애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방법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용기를 내기 어려워한다면 당신이 살짝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연애를 응원해요.